자, 11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지금 참고자료로 미리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평면도 부분 일부와 그리고 인면도, 좌측면도, 그리고 단면도, 그리고 이거는 지난 시간 했던 부분, 그리고 부분적인 부분들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앞으로 남은 수업 시간 동안 만들어 나갈 도면들입니다. 그런데 평면도 부분은 제가 부분적으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직접 이 부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할 때는 여기 있는 남측면도와 섹션 뷰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 부분 여러분 직접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여기 부출입구 부분이라던가 주출입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뭐 디멘션을 넣거나 이런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파일 부분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10주차 파일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던 파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까지 작업했던 게 지난 시간에 작업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토데스크 목록이 되어져 있고 소유자나 이름 같은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 있는 이 도면 블럭, 지난 시간에 만든 이 도면 블럭 부분에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글자를 지워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오고, 요거 이미지거든요. 여기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작성 부분에 가보시면 문자라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문자를 쓱 드래그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뭘로 되어 있냐면 BIM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BIM 직무 수행 능력 평가 라고 전부 붙여 써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폰트가 2mm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하셔가지고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할까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동. 여기선 이 기능이 이 패밀리 안에서 안 되나 보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작성 한 다음에 문자 하시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게 2차 포트폴리오 라고 붙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8mm로 바꿀 거고요. 8mm. 그리고 이게 좀 작은 것 같으면 쑥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요거 방위표를 쭉 당겨 주시고 너비와 높이를 여기 블럭 사이즈에 맞게끔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 보이면 한 0키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ZA 하셔가지고 다시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끝과 끝을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맞춰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역시 8mm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ZA 해야겠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백판이 현재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불투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투명하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두껍게 굵게로 해주도록 하고,
지시선 간격도 여기 뭐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 휠 버튼 눌러서 이동 좀 해주시고요. 쓱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 마우스로 이동할 수도 있고 키보드를 위에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너비는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달라. 네. 맞춰주셨으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수평 정렬을 왼쪽이 아니라 중심으로 할 거야.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정렬할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폰트들이 중심으로 정렬되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높낮이 조금 맞춰주시면 되고요. 마치 한글이나 이런 것처럼 뭐 이 블럭 안에, 사각형 안에 저게 딱 들어맞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패밀리예요. 이건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시던 파일에 저장을 해주시는데, 이거 이름은 똑같은 A3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BIM 이거 그때그때 이 템플릿은 상황에 맞춰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수업용 한 다음에 A3 사이즈 A3라고 기입을 저장을 해주시고, 저장만 된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에 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프로젝트에 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잠깐 ESC 해주시고, 여기 A3 파라메트릭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기 BIM 수업용 A3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딱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치 벽체를 바꾸듯이 A3용이 있고 그냥 A3용이 있는데, 현재 저희는 이 수업용으로 딱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소메트릭이나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글자를 바꾸시면 되고, 소유자도 여러분의 이름, 예를 들어 뭐 기승열이야, 이 프로젝트 이름은 방문자 센터야,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문자 센터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프로젝트 넘버나 현재 날짜, 이런 소소한 것들을 전부 다 해주시면 되고, 검사자는 제 이름이 되겠죠. 작성자는 여러분들 이름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록 하나하나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사.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거 보고 제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설명을 추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남측면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남측면도 사이트를 한번, 여기 남측 도면에 남측면도를 더블 클릭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해주셔야 될 건, 지금 이렇게 도면을 잘라 주셔야 됩니다. 볼 부분만 딱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는 과정의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건, 여기 보시면 도면의 스케일입니다. 이게 1대 15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cm 짜리 도면 내에서 150mm를 표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거 다 수업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이지만 스케일이 다르다. 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 교재에서 없는 치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시트로 해주신 다음에 15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케일이 약간씩 변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뷰 자르기와 뷰 영역 표시 두 가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 표현되게끔 이 친구를 쓱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쪽도 보이는 양만큼만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숨기기를 하는데, 카테고리 숨기기 이렇게 해볼게요. 나무가 한꺼번에
같이 다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나무는 되어져 있는데 이 뒤에 타일벽이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저한테 질문해 주신 친구들도 간혹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원쪽 자르기 간격 옵션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 지금 22,000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33,000으로 다시 한번 33,000으로 적용을 해주면 뒤에 부분까지 딱 보이게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은 여기 전구 눌러 주시고요. 나무를 한 그룹 정도 제가 한 그룹만 좀 보이게 해줄게요. 그래서 숨기기 해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카테고리로 숨기기를 하다 보니 뷰에서 표시할 때도 카테고리로 해제가 돼요. 그럼 전부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요소들을 전부 다 나무를 표현하는 이유는 해제할 땐 Shift 키 누르고 나무를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야겠다. 쓱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쓱 선택할게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필터 있죠? 필터에서 모두 선택 안 하면 한 다음에 나무만 적용 확인 한 다음에 이럴 수 여기에 이전 항목 선택하는 게 있나? 이전 선택 있다. 그 다음에 숨기기 요소 이렇게 숨겨줄게요. 그 다음에 나무 뒤에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가려져요. 그럴 때는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뷰에서 그래픽 지정 요소별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요 그래픽이 어떻게 보이니 투명하게 줄래? 이렇게 한 60, 80 해볼까요? 그러면 너무 한 60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부분이 약간 투명하게 하신 다음에 이 나무도 복사하셔가지고 이쪽에도 조금 배치할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요소로 바꾸는데 나무 크기를 좀 바꿔볼게요. 한 9m짜리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래픽 지정 요소별로 할 거야 해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나무의 스케일도 알 수 있고 인면도의 목적 중에 있죠. 스케일 좀 알고 이렇게 전체적인 건물의 외장적인 패턴도 보고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림자를 표현해 줄 건데요. 그림자는 여기 보시면 하단 부분에 여기 하단 부분에 이렇게 생긴 게 그림자 버튼입니다. 저걸 눌러주시면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림자에 있는 태양 위치, 비추는 위치를 이 방향으로 쑥 바꾸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태양 설정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가 보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비치는 느낌이에요. 그럼 180도 전환을 한다고 쳤을 때는 한 210도 90도 정도 꺾는다고 봤을 때 210도 정도 해주셔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 수치는 여러분들이 바꿔 가시면서 적용 버튼 눌러가면서 어떤 뷰를 적용했을 때 좋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블 이제 치수선을 넣을 건데 치수선을 넣기 위해서 좀 공간이 협소해서 버블을 조금 더 키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정렬 치수 하셔가지고 전체 치수 한번 그리고 내부 세부 치수 한번 해서 이렇게 치수선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 치수선 넣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평면도 작업할 때도 꼭 여태까지 무작정 따라하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응용이 약간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면도가 진행되는 걸 한번 살펴보시고 평면도의 부분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과제 제출한 걸 한번 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평면도
부분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또 도면을 살펴보시면 확대를 잠깐 해볼게요. 확대를 하게 되면 치수선 넣는 거 저희 했고 그림자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각 부재 재료 정보들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재료 정보를 넣을 건데 이거를 주석 어노테이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석이라고 하는 탭 안에 보시면 재료 태그라고 있습니다. 그럼 재료 태그를 눌러보니까 기본적인 재료가 없대요. 예, 없거든요. 얘를 누르신 다음에 영어 버전의 어노테이션 부분에 건축 부분에 보시면 여기 매터리얼 태그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없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배포용 폴더에 별도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 11주차 파일은 제가 압축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터리얼 태그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매터리얼 태그 넣으신 상태에서 자, 여기 대리석 연마 줄무늬 스택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한번 눌러서 제가 배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배치를 할 건데 슉 눌러서 이렇게 배치하고 이쪽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냥 배치하게 되면 여러분 혹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주석을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 치수선을 조금 더 움직여야겠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고 위로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위로 올려서 하신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지는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자른 영역 보기 해서 이렇게 꺼주셔야 됩니다. 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치수선도 조금 이렇게 조절하는데 여기서 볼게요. 좀 더 짧게 표현을 해줘도 되겠네요. 안쪽으로 셋백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료 태그로 가신 다음에 동일하게 대리석 연마줄 할 때 여기 지시선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선택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글씨가 좀 커요. 도면 사이즈에 비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요걸 더블 클릭 해보시면 이 매터리얼 이 패밀리 안으로 들어와요. 이 매터리얼 태그 조절하는 창이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유형 편집해 주시고 요거를 한 2mm 짜리를 좀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2mm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레이블 치수들도 2mm로 각각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투명으로 되어져 있는 건 투명으로 해서 도면 뒷면도 같이 보일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고 프로젝트로 로드해서 해주시면 기존에 있는 거 덮어 씌울래? 덮어 씌울래?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유형 편집 하신 다음에 화살촉이 있어요. 화살촉을 여기에 채워진 점이 있을 겁니다. 채워진 점, 여기 있네요. 채워진 점 1mm 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적용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 표현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무에서 CAD 파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지시선을 유사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냥 대리석 연마줄 색 이렇게 넣어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저는 요 두 개만 할게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각 채워나가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어디였니? 지시선 주석에 메탈 재료 태그 하시고요. 자, 이렇게 물음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데이터가 없을 때 그거 채워나가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유사하게 딸깍 해주시고 여기 물음표 부분 있잖아요. 이 수정 누르시고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다 채워 넣을 수 있는데요.
이게 외부 목재 재료다 보니까 이거를 시크니스 해서 30mm 즉 3cm 짜리의 지정 방부 목재야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를 좀 움직여 주시고요. 이거를 높이와 그걸 맞춰 주시고 이렇게 맞춰줘서 이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게끔 이게 약간 조작하는 게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조정하는 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만 이렇게 유사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는 약간 이렇게 낮춰가지고 각각의 재료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지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런데 부분 있죠. 그런데도 주석에 이 재료니까 재료를 표현해 준 태그니까요. 여기에서 뭐 유재료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위는 이 알루미늄 재료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각각 해서 해주시고 여기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이름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투명 복층 유리야 라고 되어져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냥 소다 석회 유리 타입은 이 수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유리예요. 그 랩 자체 내에서 더블 클릭해서 그냥 살짝 클릭해도 돼요. 살짝 클릭해서 복층 유리라고 되어 있던가요?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투명 복층 유리, 투명 복층 유리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단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는 여기 보이시면 단면 AA 섹션, AA 다시 부분 할 거고요. 지금 2층 평면도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가로로 긴 오브제에 이게 A 빼기 A 다시 섹션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B의 B 다시거든요. 저희가 도면을 표현할 때는 필요하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컨트롤 디지트하고 다시 한번 이건 숨겨 놓겠습니다. 이 기호는 두 번 해줘야 되나? 네, 2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뷰의 범위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도면에서 보시면 이 각층의 레벨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각층의 레벨이 우선 첫 번째로 안 보여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찾기가 어려워요. 꼬여 있으면 지금 사실은 이 상황이 꼬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이 바깥쪽 눌러보시면 여기 뷰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설정 값으로 복원도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 단면도 누르시고 더블 클릭 해주시면 표현되어져야 될 레벨 같은 것들이 다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은 문제가 있어요. 뭐 변경이 안 돼요. 뭐 스케일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없음 눌러주시면 이제 변경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특정한 뷰의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건축 타면 더블 클릭했다가 바꾸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그럼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딱 보니까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계단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면 계단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지금 계단실이 안 보여요. 네, 이럴 때는 자, 우선 먼쪽 자르기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없어도 되고 계단 부분만 표현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2층 평면도 가신 다음에 지금 이게 A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를 자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섹션 라인을 이쪽으로 좀 움직여주면 단면도 파트에 가면 이렇게 계단하고 여기 외벽 타일벽 부분이 다음과 같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완성본을 보면 여기선 섹션 되어져 있는 단면에 대한 컬러링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회색으로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VG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각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맨 처음에 보실 부분은 구조 기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패턴 지정해 주시고 솔리드로 해주고 컬러링을 회색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 적용해주면 이렇게 색상이 딱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바닥 부분이죠. 바닥 비움 선택해주고 패턴에 솔리드 회색 해서 바닥 적용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 보들이에요. 보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구조 프레임일 거예요. 아마 구조 프레임 해서 솔리드에 회색 확인 적용 해서 프레임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군데 더 부분들이 계단도 넣어야 돼요. 계단. 그래서 계단도 넣어야지 해서 여기에서 기둥 계단 있다. 계단 같은 경우에는 패턴만 잘라내기 되어져 있는 부분만 솔리드로 회색 해주고 그 다음에 적용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완료 확인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컬러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르기 영역 보기 부분도 선택 해제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섹션 라인 부분 좀 표기를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네. 단면 부분 치수를 넣어줘야겠죠. 그런데 넣으려다 보니 여기 부분에 이거 150분의 1 깜빡했네. 그때 얼른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치수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각각의 치수선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 실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전시장, 홀, 계단 이렇게요. 그러면 저 부분만 다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엔 여기 주석이죠.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해주시고 여기 부분에 전시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전시장 하는데 여기 뒤에 부분이 유형 편집으로 가신 다음에요. 여기 부분을 텍스트 폰트 바꿔주셔도 돼요. 뭐 여기 나눔 고딕도 있고 다양한 폰트들 한글에서 공유되고 있는 폰트들은 다 됩니다. 되고요. 이거 또 붉게 해주고 뒤에 부분을 투명하게 해줄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선 표시 해주시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경계선까지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서 이쪽 파트는 전시장 파트야 라고 하는 각각의 부분들을 배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각각의 위치에 맞게끔 복사 해주셔가지고 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고정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반드시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시고 아래 위도 좀 정렬을 해주시고 해서 맞춰주시고요. 여기는 홀이야. 여기는 계단실이야. 여기 밑에 부분은 좀 맞추려고 했더니 너무 중복 옆에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로비야. 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어노테이션들은 보기 좋게 정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같이 있다고 한다면 카페테리아야.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뭐 상관없겠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테라스예요. 기본적으로 쭉 배치를 해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150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제 도면에다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블록, 여기 도면이래요. 이 도면 집이죠. 시트에다가 배치를 할 건데 새로운 시트 하고 BIM 수업용 A3 있었죠. 저걸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너의 이름은 F2키 눌러서 시트의 이름은 우선 03번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인면도부터 남측면도부터 넣을게요. 아이고. 특수지기 F2키 다시 누르신 다음에 남측면도,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나중에 도면 집에 맞춰서 바뀔 수도 있어요. 우선 오늘 작업한 남측면도 먼저 배치해서 작업을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또 추가해야 되죠. 여기에서 단면도 A 섹션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하고 배치를 하다 보니 여기가 썩 나쁘지 않죠.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F2키 누르시고, 얘는 A 빼기 A 다시 단면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특수기호는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냥 F2키 된 상태에서 단면도 A 빼기 A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어느 정도 표현만 맞게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단면도 A 섹션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들고 와서 배치 해주는데 저 단면도가 아니에요. 저 모델 단면도죠. 이 상태에서 현재 단면도가 사라졌네. 이 단면도가 이게 있던 게 사라졌어요. 어디가 있냐면 여기 밑에 쭉 와보면 별도 분류가 돼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리셋하면서 여기 있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 도면인가? 네. 그 다음 너는 단면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도면이 아니라 C 도면이고 1번 건축의 건축 파트군요. 자, 여기에서 건축 적용해주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고요.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면도 넣으려고 했더니 조금 우리나라 실정과 표기법이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 뒤로 정렬되어 있고 여기는 선 길이가 좀 짧죠. 저것만 우선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글자도 좀 크고 이 선 길이도 너무 길어요. 우리나라 걸 보면 이런 스타일로 하거든요. 뒤로 정렬하고 선 길이도 짧고. 그래서 저희도 저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선을 우선 없음으로 할게요. 제가 사실은 선 없음으로 한 다음에 유형 편집해서 복제해서 이름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목 선 없음 한 다음에 언더바 해주고 KOR이라고 하는 거, KOR이라고 하는 거 한번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만들어 놔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게 조금 어떤 요소들이나 속성 정보들이 좀 깨질까봐 저렇게 한번 해놨고요. 자, 확인하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고요. 여기서 패밀리 파트가 있고 패밀리 파트 안에 보시면 주석 기호 부분에 여기 부분에 뷰 제목이라고 있어요. 뷰 제목 부분에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안쪽 뷰 제목 말고 위에 쪽 뷰 제목 오른쪽 버튼으로 편집 누르시면 이렇게 패밀리 모드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속성이나 선이 보여지는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을 하나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작성해 주시고 선을 하나를 그리는데 이 중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선 길이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렬, 수평 정렬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쓱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배치, 이것도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폰트 한번 바꿔볼까요? 유형 편집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폰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들 아무거나 하나 바꿔주셔도 돼요. 이게 나눔 고딕이라고 있죠. 나눔 고딕 하나 바꿔주고 이렇게 굵게 할 거야 하신 다음에 문자 크기는 한 6mm로 할 거야 해서 적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도 유형 편집 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한번 복제해 준 다음에 얘는 한 2.5mm 짜리로 할 거야 라고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 폰트 사이즈 2.5 해주시고, 너도 예를 들어 고딕체를 나눔 고딕으로 할래. 있죠. 이렇게 나눔 고딕으로 하고 얘도 굵게 할게 라고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한 4mm로 바꿔버릴게요. 4mm 바꾸셔도 얘도 나눔 고딕.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두껍게 적용 확인 해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혹시 모르니 앞으로 작업할 때 또 필요할지 모르니 여러분들 BIM 여기 부분에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로드 해주고 기존 거에 덮어 씌우기 하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얘를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느 정도 위치에 정렬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부분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슉 가서 자 시트 부분 가져가지고요. 남측면도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고 나 KOR 제목 선 없으면 한 다음에 이 친구 쑥 움직여서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어느 정도 오늘 기본적으로 따라할 작업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해주셔야 될 작업은 초반에 공지해 드렸지만 평면도예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따라해 보시고 평면도 2개. 기본적인 우선 가이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평면도가 아무래도 인면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잠깐 보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아이소메트릭 뷰를 보게 되면 컬러링이 돼 있죠. 컬러링이 돼 있는데, 자 요거 나 컬러링 말고 다른 걸로 바꿀래 그러시면 뷰 활성화 하신 다음에 여기에 나 은선으로 바꿀래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뷰 비활성화 이렇게 나 밑에 있는 것도 뷰 활성화할래. 그런데 여기에 은선이야. 아이고 이게 아니군요. 밑에 걸로 잘못했군요. 뷰 비활성화 요거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도 들어가져요. 예전에는 꼭 저렇게 눌러줬어야 되는데 요새는 자 여기 위에면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또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뷰 비활성화 하게 되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거. 저희가 아직 난간 모델링 안 했죠. 제가 사실은 이거 다 끝나고 할 거예요. 도면 세트까지 다 바뀌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3D에서 그 해당 부분 난간을 딱 모델링하면 같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모델링이 약간 수정돼야 될 부분도 이게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같이 바뀌어요.
전체 도면 세트가. 그래서 이 BIM 작업이 생산성이 높고 반복 작업이나 이런 기타 무리해서 작업이 진행되는 부하들, 어려움 또 수고로움을 없애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평면도 부분 다시 돌아가서 인면도랑 이제 다 됐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거 또 지금 할 과제는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여기 아직 요거 모델링 안 했죠. 어쨌든 요거는 넣으면 되고 렌더링 컷 넣으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평면도 까지 볼게요. 여기는 부출입구나 주출입구 표기 같은 거는 못 하시겠으면 우선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있죠.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릴 거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모르시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우선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건 도면 시트를 당연히 추가해야겠죠. 확인 한 다음에 여기다 평면도를 갖고 올 거예요. 평면도, 여기는 도면 평면도를 가져오시면 될 거예요. 도면 평면도를 가져오시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치한 게 있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치를 해왔어요. 이렇게.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요렇게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뭘 바꿔야 되냐면 여기는 인면도들 남측면도가 지금 150분의 1이에요. 얘는 몇 분의 1몇으로 되어 있죠. 얘는 150분의 1이 아니에요. 2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150분의 1로 바꿔요. 없으니까 줄이고 150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은선으로 표기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 또 생기게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또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배운 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뭐가 필요하냐, VG 하신 다음에 잘라냈잖아. 그러면 잘라내기 한 부분에 예를 들어 저는 벽체, 벽 어디니? 벽 부분에 색깔을 조금 은혜색으로 적용해 볼래? 그럼 이렇게 컬러링 돼 있죠. 얘는 뭐예요? 기둥.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오늘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컬러링이 구조기둥이네. 저건 구조기둥, 그냥 기둥이 있고 구조기둥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요 구조기둥인데 활성화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색칠하면 활성화 안 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도면을 얼마만큼 퀄리티 있게 뽑아내느냐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선 디멘션 꼭 넣어야겠죠. 디멘션을 넣는데 여기 필요 없는 이런 애들 필요 없어. 예를 들어 숨기기 해야 되고, 얘네들 조금 늘려줘야 되고, 여기도 너무 짧네 늘려주고 하신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디멘션 넣어야 되죠. 디멘션 넣고 가만히 보니까 뭐가 또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죠? 그래서 이게 무작정 따라하기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만드는 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도 하실 때 조금 학생들이 무작정 완벽하게 해주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겠더라고요. 질문하시는 몇 가지 유형이 있었거든요. 질문하신 친구들이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주고 있는데 왜 이걸 왜 모르지? 할 만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고 나서 이거 많이 쓰는 거니까 평면도는 인면도에서 그렸던 패턴을 가지고 해주시면 과제는 제출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제가 친구들과 다 확인한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강 설명,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빠졌냐면요, 요거까지 설명드릴게요. 카페테리아가 빠졌어요. 하시다가 안 되면은 우선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과제 제출할 만큼만 해주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 자, 뭐가 빠졌냐면 건물의 룸, 요게 빠졌어요. 이렇게 룸 정보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해주셨고 얘가 무슨 룸이니 써줘야 돼요. 얘를 확대해보면 얘는 주방이야. 이렇게 주방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줌 룸 태그까지 있는데 면적까지 표현하고 싶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숫자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바닥선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는 현재 룸 제가 추가해 볼게요. 바닥선은 있는데 자 선택해 볼게요. 바닥도 제대로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여기 파트에는 아마 커튼월이 서로 중첩되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요런데 다 들어가. 왜 여기 안 들어가? 왜 여기 안 들어가? 커튼월이랑 벽 경계 구분선의 오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 그래서 이게 있어요. 구분 기호라고 해서 커튼월 주변이 문제인가 봐. 제가 여기는 좀 러프하게 대충 할게요. 이렇게 대충 충돌 난다고 하면 충돌 난다고 떠요. 무시하고 계속 그으면 돼요. 어느 정도 피복 부분 무시하고 쓱 연결해주고 이렇게 바닥 경계선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요거는 피복 모델링 파트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제가 선을 쭉 그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룸을 한번 해보면 이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룸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움직여주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면적인 룸 태그야. 그 다음에 우선은 이름을 넣어줘요. 그럼 이쪽 부분은 똑같아요. 여기 룸 안 들어가고 있어. 아니면 여기 계단실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군데 정도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안 돼. 첫 번째 어디? 커튼월이 들어가 있는 경계 부분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건축에 룸 구분 기호 해가지고 커튼월이 들어가 있어서 돼 있는 부분 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커튼월이 있는 부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계단실로 넘어가는 부분은 나오고 저기 없어요. 그냥 구분선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딱 생각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위치와 포커스와 맞춰가지고 룸 정보와 이름 넣고 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여기까지만 더 해볼까요? 하다 보면 다 하겠네. 룸 구분 기호 바닥 경계 기준으로 잡아주고 룸 이렇게 되죠. 여기는 커튼은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그려줘야겠네. 제가 너무 바깥쪽으로 그렸네요. 안쪽으로 그렸네. 추가를 해줘요. 다 됐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고 이름만 써주고 여기 이름만 써주고 이렇게 이름만 써주고 매점 사무실이야 뭐야 로비야 이렇게 다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1층 부분은 룸에 대한 정보를 쓰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자 2층 부분은 바탕화면에 11주차죠. 참고 자료에 여기는 뭐가 없어요. 더 행해요.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주시고 뒤에 맞추는 거 치수선 넣는 거 정도만 더 완료를 해주셔서 과제 1층과 2층 평면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마치 답안지 말씀드리듯이 조금 더 보완해서 여기 사실 룸 태그도 패밀리 편집해야 되거든요. 너무 멀어. 이런 것들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요거 있죠. 요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 가서 룸 편집하세요. 텍스트 크기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것들 작업해서 다시 로드하는 거 아마 오늘 했던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언제든 질문사항은 지금 해주신 친구들은 질문 잘 해주시고 계신 거고
안 되는 혼자 끙끙대는 친구들은 꼭 질문해 주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이해 잘 하고 할 수 있게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수고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실시간 수업 잠깐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공지해 드릴게요. 원래 사실은 이번 주에 다른 반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반 수업할 때는 또 석가타신일이 껴져 있다고 해서 다음 주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